여러분, 시간이냐 아니면 메모리냐? 어찌 보면 참 단순한 질문 같죠? 하지만 디지털 세상의 모든 건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요, 보이지 않는 사이버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어떤 답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머리 싸매고 처음부터 다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 혹시 예전에 미리 계산해서 저장해둔 똑똑한 답이 있다면 그걸 슬쩍 꺼내보는 방법도 있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 정말 간단해 보이는 선택이 사실의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근본적인 트레이드 오프의 세계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건요, 단순히 편하냐 안 편하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컴퓨팅이라는 거대한 세계를 움직이는 정말 핵심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걸 시공간 트레이드 오프, 영어로는 타임 메모리 트레이드 오프, 줄여서 TMTO라고 불러요. 개념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을 좀 벌고 싶다? 그러면 메모리라는 공간을 더 써야 해요. 반대로 메모리, 즉 공간을 좀 아끼고 싶으면 시간이라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내줘야 하는 완벽한 거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그쵸? 꼭 시소 같아요. 한쪽으로 무게가 확 실리면 다른 쪽은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시간을 엄청나게 줄이려고 하면 메모리 사용량이 막 치솟고요. 반대로 메모리를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하면 시간은 하염없이 늘어나는 거죠. 공격과 방어라는 게 결국 이 시소의 어느 지점을 공략할 거냐? 바로 그 싸움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평화로워 보이는 원리가 어떻게 공격자의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변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그 비밀은 바로 사전 계산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공격자들은요, 진짜 영리해요. 어려운 숙제를 나중에 끙끙대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아예 시험 보기 전에 미리 다 풀어놓고 그 정답만 거대한 노트에 쫙 적어두는 거죠. 이게 바로 사전 계산의 핵심입니다. 공격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비밀번호 조합을 쫙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비밀번호마다 고유한 디지털 지문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걸 해시라고 하는데 이걸 계상해서 둘을 짝지어 놓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십억 개의 비밀번호 지물상을 엄청나게 큰 사전에다가 미리 다 저장해 두는 거예요. 자, 그럼 나중에 여러분의 지문 딱 하나만 훔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사전에서 지문만 싹 찾아보면 바로 원래 비밀번호가 뭔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실제 해킹 도구가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유명한 레인보우 테이블이라는 겁니다. 정말 막대한 양의 메모리를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데 걸리는 시간을 거의 순삭시켜버리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려면 전수조사 방식이랑 한번 비교해보면 돼요. 전수조사는 뭐냐면 그냥 운동장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하나하나 다 뒤져서 바늘 하나를 찾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 TMT 공격은요, 거대한 자석을 딱 들고 와서 운동장을 한 번에 쓱 훑어버리는 거죠. 어느 쪽이 빠를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율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공격자한테 이렇게 강력한 창이 있는데 방어자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당연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방어하는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방어자들은 공격자의 그 날카로운 창을 막기 위해서 바로 그 메모리를 역이용해서 아주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린다는 점입니다. 방어자들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메모리 하드 함수라는 건데요. 이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공격자가 엄청 빠른 슈퍼카를 몰고 온다고 쳐요. 그럼 이 슈퍼카를 일부러 아주 깊은 진흙탕 길로 유인하는 거죠.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그 메모리라는 진흙탕에 한번 빠지면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히게 공격자의 전략을 그대로 역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방어자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공격자가 하던 그 거래 자체를 아예 깨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려면 메모리를 써라 이 규칙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시간도 내고 메모리도 내놔. 둘 다 내놓지 않으면 절대 안 돼. 라고요. 둘 중 하나만 내고는 절대 답을 얻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이 차트를 보시면 그 결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보세요. 다른 일반적인 공격들은 시간이나 메모리 둘 중 한쪽 막대만 높게 솟아있죠. 그런데 메모리 하드 방어를 딱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과 메모리 두 개의 막대가 모두 그냥 하늘을 뚫어버릴 기세입니다.
이건 뭐 공격자 입장에서는 전혀 수지타산이 안 맞는 장사예요. 사실상 그냥 포기해 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싸움은요, 이제 단순히 머리로 하는 알고리즘의 세계를 넘어섰습니다. 번쩍이는 최신 하드웨어들이 격돌하는 진짜 전쟁터로 그 무대가 옮겨졌어요. 요즘 공격자들은요, 우리가 쓰는 그런 일반 컴퓨터를 쓰지 않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수백만, 아니 수천만 개의 계선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워버리는 그래픽카드, 즉 GPU나 아예 특정 계산만을 위해서 태어난 괴물 같은 칩, ASIC 같은 걸 동원하거든요. 계산 속도 하나만 놓고 보면 이건 뭐 정말 압도적이죠.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계산 능력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는 건데요.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머리 회전, 즉 두뇌는 정말 기가 막히게 빠른데 책상 위로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는 팔의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방어자들이 쓰는 메모리 하드 함수는 바로 그 느려 터진 팔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 빠른 두뇌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왜 이 시간과 메모리의 트레이드오프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보안 전문가들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암호 체계가 과연 저런 무시무시한 하드웨어 괴물들의 공격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아니면 맥없이 뚫릴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로 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요, 어느 한쪽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지가 않아요. 공격이 발전하면 방어가 따라가고 또 그 방어를 뚫기 위해 새로운 공격이 나오는,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무는 정말 끝이 없는 줄다리기와도 같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역사가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엔 그냥 무식하게 모든 걸 다 두드려보는 공격이 있었죠. 여기에 맞서서 공격자들은 메모리를 써서 시간을 사는 아주 영리한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러자 방어자들은 그래? 그럼 더 많은 메모리를 내놔 하면서 그 전략을 무력화시켰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은 더 빠르고 강력한 하드웨어로 그 방어벽마저 뚫어버리려는 정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술의 겉모습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하지만 그 모든 혁신과 경쟁의 가장 깊은 곳,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시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메모리를 택할 것인가 하는 이 근본적인 트레이드오프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간과 메모리의 영원한 줄다리기, 과연 다음 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한,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 게임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끝나지 않는 전쟁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